정숙님이 대게를 42만 원 플렉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커피값도 정숙님이 내셨어. 안녕하세요. 저는 큐리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콤한 언니, 새콤 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나들솔로 21기 이 재미있는 장면들 그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는 영식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볼까요? 카드값 시원하게 플렉스한 팀 정수가 3명의 남자들 데이트 홈에서 그리고 되게 얘기하고 싶은 장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또 물음표가 드는 장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2만 원을 정숙님이 플렉스를 하고 커피값까지 내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 정숙이한테 돈을 다 내게 할 수가 있냐, 남자 3명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정숙님이 큰 돈을 플렉스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저는 새콤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영숙님이 이제 데이트를 다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제작진이 물어보잖아요. 1대1 대화 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영수님이 저는 대화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영수님이 뒤에 어떤 말을 붙이셨냐면 본인한테는 정보 습득이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점이었던 게 과연 우리가 1대1로 대화 나눈 것도 아닌데 3대1 대화에서 정수기에 대한 정보 습득이 끝났다? 라는 것을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너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알았으니까 너 더 이상 안 알아봐도 돼. 우리 1대1로 안 해도 난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멘트가 나온 게 사실은 우리가 1대1로 대화하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합의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정숙님은 모스크바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되면 미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둘이 얘기 나눠봐야지만 아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그냥 딱 나 이 정도만 알면 됐어 라고 딱 판단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난 1대1 안 해도 돼 라는 멘트가 나오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정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약간 거부당한 것 같아.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영수님이 반 이상은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영수님이 혼자서 뭔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막 밀당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 혼자. 그녀와 밀당을 막 하는 판단을 막 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수님이 이제 인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사과의 특성상 내가 사람을 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사고가 이 솔로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판단을 딱 내려버리다 보니까 말이 튀어나온 거죠. 저 안 할게요. 근데 뒤에 보시면 영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좀 본인의 선택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랑 또 연장선이었어요. 영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1대1 대화까지 마치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수님의 선택지는 본인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본 게 지금 뭐지? 뭘 봤지? 그 얘기를 MC분들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이랑 또 막상 얘기하실 때는 되게 의뢰의 위치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각오를 결심을 인생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워딩을 쓰셨다가 인터뷰할 때는 나 선택하겠지. 이게 진짜 내가 보이고 싶은 것과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한테는 약간 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녀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내가 지금 창원에 있는 뭔데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될까요? 뭐 이렇게 해도 어렵죠. 정숙님하고 뭔가 되기가. 근데 인터뷰 때는 또 그런 말이 안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수님이 잘 몰라요. 본인 마음을.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또 거기 같이 데이트하시는 남성분들이 다 동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팀의 특성상 인사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그 가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데 근데 사실 솔로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안 통한다는 거를 이렇게 지금 자기도 지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은 화에서는
부분에서는 영수님이 좀 현실 직시를 하시고 좀 태도를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눈치는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예고편에서 영수님도 눈물 흘리는 것도 봤잖아요. 누구에 대한 눈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수님이 뭔가 많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다. 솔로나라의 또 장점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딱 직면하는 이제 맞아요.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영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어제 봤던 영상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괴리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진짜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밖에 선택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숙님이 또 원체 좀 착하시고 둥글둥글하시고 남한테 상처를 안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부산 얘기를 했어요. 맞아. 자기는 뭐 러시아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부산에서 뭐 맞아. 중개를 하던가 뭐 통역이라도 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약간 거기에 꽂히신 것 같아요. 상철님이랑 영호님은 서울이랑 뭐 평택 이쪽에 사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부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한테 좀 호감이 있구나. 그분이 나한테 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또 본인의 이 판단을 맞아.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밤에 인터뷰할 때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위해 이미 부산으로 왔어. 이미 이제 그 판단이 서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 때는 그녀한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산은 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이렇게 하고 인터뷰 때 나왔나 보다. 그쵸. 아무래도 제일 부산이랑 가까운 게 지금 자기가 있는 창원이니까 또 막 이 정숙님 안 그래도 되게 좋은 면이 맞아. 많고 칭찬을 엄청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칭찬을 사실 다른 사람 남자분들이랑 있을 땐 안 했어. 왜 그랬어? 영수님이 막 이렇게 앞에서 플러팅하는 거 보니까 귀가 간질간질하면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의 그 가오를 지키고 맞아. 싶으셨는데 그럴 때 나는 더 해야지. 그랬어야 돼. 근데 이제 1대1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되게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 영호님이 그렇게 이상형과 거리가 먼 정숙님을 왜 선택을 해서 팀 정숙이 되었을지 진짜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극히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막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영호 씨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정숙이라는 사람 자체에 그냥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렸다. 가다 보니까 일단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내가 선택을 해서 알아보자.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직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영호님의 눈빛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정숙님을 막 이렇게 쭈러드시듯 보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본능이 너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느껴졌어요. 화면 뚫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정숙님을 그냥 선택했다. 본능에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새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 장면을 몇 번을 돌려보니까 영호님의 마음이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든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분명히 영호님이 장거리를 안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근데 옥수님도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소개 때 그런 걸 듣고 나는 근거리를 선호한다라고 한 사람인데 옥수님한테 가면 자기 자신의 말을 바로 번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정숙님은 사실 초장거리인데 그분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나는 사실 로케이션을 구해받지 않아요 라고 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어디든 올 수 있다는 여지를 되게 줬거든. 맞아. 그래서 난 대구밖에 안 돼. 언니 대구랑 조금 달라. 오히려 이게 더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영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초장거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 올 수 있다고? 그럼 얘를 좀 알아볼까? 이렇게 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능적인 끌림도 있었겠고 그런 거 보면은 영호님이 장거리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완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장거리를 해봤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제가 또 6시간 시청하는 곳에서 해봤는데 어렵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 사랑의 힘과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솔로나라니까 영호님의 자신의 선택을 믿으면서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솔로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게 4박 6일 동안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되게 집약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을 더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한 기수에서 되게 많이 두세 명 이상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님도 그런 모습 거의 너무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는 아껴뒀던 질문인 거예요. 얼마나 아꼈어? 아끼고 있었어요, 지금. 정숙님이 대게를 42만 원 플렉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값도 정숙님이 내셨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남자분들은 이걸 약간 사태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커피값까지 여자분에게 내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콤 언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혜나 MC가 거기서 딱 말한 멘트가 있어요. 나 같아도 3명은 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마음과 너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누구는 고독정식을 먹고 나는 막 3대1 데이트를 나가. 이 마음이 정말 고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와줬잖아. 그런 자리에서 제가 기분 좋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42만 원 썼잖아. 그럼 3만 원 더 쓰는 거 사실 개찐도찐이거든. 42만 원이나 45만 원이나. 내가 이미 돈 썼는데 오늘 그냥 시원하게 쓰자 이렇게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쓰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42만 원이나 얻어먹고 또 커피까지 얻어먹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42만 원 냈으니까 3만 원 내면 어때? 맞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내가 42만 원을 이제 내기로 했고 이미 냈으면 그 다음에 커피값 3만 원 정도는 더 시원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남자분들은 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약간 같은 남자로서 진짜 짝친다,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까지 얻어먹냐? 어떻게 이것까지 그냥 사는 거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께서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여자분들 의견도 사실 저희의 의견이 지금 같은 거지 다를 수도 아닌 있어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숙님이 시원하게 이제 샀으니까 남자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예쁘게 얹어주시면 오히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숙님의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남자분들한테 확실히 호감을 사게 하는 행동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싼 돈을 남자분들이 나를 선택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를 써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자주 반복이 되면 정숙님도 힘들겠죠. 42만 원 사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42만 원 내고 내일 42만 원 내면 힘들지.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되게 하는 남성분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만, 이 정숙님의 행동을 정말 고마워하고 그 이후에 뭐 맛있는 음식을 또 사준다던가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 3명 중에서 이거를 누가 내는 것도 사실 되게 애매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뭐 밥을 먹기 전에 남자 셋이서 맞아. 자 우리 n분의 1 하자. 여자분이 그래. 혼자 내기엔 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좀 협의를 봤으면 더 물론 구시겠지만 그 상황상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논란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숙님이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내가 원하는 상대도 왔고 통 크게 결제하신 게 그 날의 무대에서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데이트 하실 때 내가 되게 기분이 좋고 상대방에게 흔쾌히 뭔가를 맛있게 사주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행동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행동이 되게 표본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금액은 되게 큰 금액인데 어찌되었든 정숙님이 기분 좋게 그 식사 자리를 끌고 가고 결제를 하고 그냥 모르듯이 가는 그 바이브를 여성분들이 꼭 적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숙님의 매력도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잖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42만 원 같은 그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좀 시원하게 내가 낼게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자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주시면 정말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특히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우리 영식님의 반반, 이 더치페이 이슈와 그리고 이번에 팀 정숙에 관련된 42만 원 플렉스의 이 이슈를 보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알고 한번 살 때는 시원하게 1차, 2차 두 개 다 큰 금액이 나오면 곤란하겠지만 뭐 지금처럼 뭐 커피까지 제가 오늘 사겠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빠 그냥 내가 다 사. 오늘 코스를 모실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데이트할 때 돈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엄청 사실 신경 많이 쓰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걸 좀 고민을 덜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좋자고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
사실 대화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뭐 썸을 타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돈 얘기를 막 민감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썸 단계에서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우니까 서로 눈치껏 그리고 항상 당연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래. 그런 게 덧치지 사실은. 그쵸. 내 좋은 마음이. 의미의 더치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기분 좋은 사람이 내가 낼 수 있으면 내가 내고 상대방이 낸다면 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훈훈한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어렵다. 그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첫 데이트에 누가 사고 내가 사고 반반 내고 이게 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내가 사기로 했으면 시원하게 사고 얻어먹을 사람은 감사히 얻어먹고 제가 다음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먹혀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년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가 가장 모두가 평화롭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는 솔로 21기 3화를 보면서 또 너무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흔들리는 또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뻔하지 않아요. 우리 그때도 또 재밌는 이슈,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